자, 지난해 2021년도에는 전국에서 이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광역시도 기준으로요. 보면은 인천이었거든요. 인천이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어떨지 예. 한번 좀 인천 지역을 한번 좀 분석을 좀. 예. 올해 서울 집값 폭등론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근거가 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입니다. 예. 전년보다 훨씬 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예. 거기다가 물량 부족 속에서 임대차 3법 2년차 도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되냐면 전세 2년이 지났으니까 연기했던 분들이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전세난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예. 뭐 이런 논리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집값 그러니까 입주 물량 폭탄이 쏟아지는 데가 있습니다. 아, 예. 인천입니다. 예. 자,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예. 뭐 호갱노노 같은 경우 경기가 9만 4천 가구에서 예. 올해 8만 7천 가구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 2만 7천 가구에서 1만 8천 가구로 1만 가구 정도 줄어들어요. 반면에 인천은 1만 6천 가구에서 3만 2천 가구. 예. 이건 거의 뭐 1만 5천 가구 이상 늘어나요. 물론 약간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뭐 언론마다 서울은 반토막 나는데 인천은 2배, 2.6배 늘어난다. 예.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유일의 입주 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울에 어쨌든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에 의한 어떤 시장 상승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어느 정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도 됩니다. 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2의 세종대나. 예. 세종이 2020년에 집값이 폭등했다가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조정받아서 뭐 하반기 내내 빠졌어요. 예. 근데 세종의 경우 주변에다 큰 파급 효과가 없었지만 인천이 그렇게 된다면 서울, 경기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매매가가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이에요. 예. 근데 인천은 4억 4천. 거의 뭐 3분의 1 수준이에요. 예. 여기다 더 빠진다면 뭔가 서울의 이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전세가도 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이 6억, 인천이 2억 8천, 뭐 반토막 거의 반 이하입니다. 예. 작년에 집값 상승률을 보면 인천이 32.93%, 서울 16.40%였어요. 경기가 30%였는데 어쨌든 연수구 같은 경우는 무려 46%가 올랐어요. 예. 엄청나게 올랐어요. 인천이 왜 올랐느냐 보면 서울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이 넘어요. 예. 근데 경기가 6억, 인천이 4억 4천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인천과 경기, 서울의 그 갭 메우기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천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서울 거주하는 20, 30대들이 패닉 바잉 하면서 비교적 싼데 예. 인천으로 몰려간 거예요. 인천이 사실은 서울 출퇴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인천에 보면 뭐 10가구 중에 뭐 4가구가 외주인이 쓸어 담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보면 특히 이제 부평이 서울하고 붙어 있으니까 예. 거기가 뭐 42.7%가 외진 거래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천이 작년에 정말 불장이었어요. 뭐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예. 빌라, 뭐 재개발, 재건축 이쪽에도 막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진짜 인천이 오래간만에 불타올랐습니다. 인천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인천의 지역별로 보면 연수가 56% 제일 많이 올랐어요. 연수 그러면 송도죠. 송도 신도시 있는데 그다음에 서구도 많이 올랐는데 서구는 청라, 검단 신도시 있는데 부평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 중구는 영종도. 인천의 어떤 그 시장적 특성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인천에 이미 작년에 불타오르는 게 보이죠. 예. 매수 우위 지수가 97.5에서 8월에 139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네. 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다시 지금 12월에 57까지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매수자가 굉장히 이제 좋고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가격 상승폭을 보면 뭐 우리 9월 달에 이때가 불장이었던데 거의 주간 단위로 1% 가까이 뭐 치솟았어요. 근데 지금은 0.09%, 뭐 지역별로 보면 계양구 같은 건 0%대로 예. 거의 이제 보합세로 되었고 이게 올해 새로 조사를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데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천이 전세가도 많이 올랐어요 이때. 예.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가 쌍끌이 장세였는데 이게 또 작년 연말로 올수록 보면 부평, 이 서울의 대체 수요가 많은 부평, 그다음에 계양이 0%대 또 예. 떨어졌어요. 이건 내년에 올해죠 올해 보면 또 이제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 보면 실제 우리가 지금 주간 단위의 조사나 부동산 조사 보면 마이너스가 아닌데 아파트 이제 평균 거래가로 보면
연수구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8월 달이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평균 거래가가 7억이 넘었어요. 예. 그 이후로는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는 7월 달이었어요.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점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직은 이제 뭐 예. 변동률로 보면 오름세지만 지나고 보면 예. 이 7, 8월 이게 뭐 경기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7, 8월이 정점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올해는 이제 입주 물량이 폭탄이 쏟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 시장과 예. 매매 시장이 출렁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천하면 역시 송도를 봐야 되겠. 송도가 리딩 지역이고 그렇죠. 아파트가 뭐 거의 뭐 지금 이 제일 가격이 높은 제일 곳이 값졌죠. 예, 인천에서는 송도죠. 송도죠. 예. K 바이오 랩 허브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GTX B 노선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확 뛰었죠. 이게 보면 여기가 지금 올해만 30% 치솟았는데 예.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에 1억 5천만 원 낮춰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보면 요새 송도 더 마스터 뷰인데 예. 이게 보면 34평형이 지금 12억, 13억쯤 해요. 예. 전세가는 4억 한 5억 정도 하는데 네. 사실은 전세가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만 하더라도 매매가가 5억대 수준이었어요. 예. 한 거의 뭐 3배 가까이 오른 두 배는 거죠. 넘게 두 배 이상 올랐고. 오른 거죠. 예. 이게 원래 송도가 한 10년 전만 하도 허벌판이었고 비분양 그렇죠. 예. 많았죠. 2015년 예. 전만 하더라도. 근데 삼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K 바사까지 이제 막 이전해 오면서 곡궁 행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인천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때가 서구입니다. 예. 서구 청라지구 유명하죠. 예. 국제도시, 그렇죠. 경제 예. 자유구역. 근데 거기는 입주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예. 근데 더 이제 하나 되는 게 검단 신도시. 검단 신도시가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도 있고 작년에도 공공 분양 사전 청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이 검단 신도시가 무려 7만 5천 가구나 돼요. 굉장히 큰 신도시입니다. 근데 거기다 GTX가 이제 물론 이제 좀 김부선, 김용선 그렇죠. 원래 뭐 강남까지 연결하려고 그랬으나 중간까지밖에 안 오지만 어쨌든 그런 호재가 있고 올해 무려 12개 단지 1만 2천 가구가 입주를 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금 서울에서 만일 전세난이라든지 경기도에 전세난이 있다고 그러면 검단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집값도 좀 뭐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 검단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일단 좀 분양가가 예. 서울에 비하면 분양가도 싼 데다가 지금 시세도 사실은 좀 싸요. 예. 지금 이게 2019년에 한 4억 5천, 4억 이때 하던 이게 분양가였죠. 예. 이게 지금 한 8억 정도 갑니다. 네. 뭐 물론 신도시 84제곱미터의 국평이 물론 여기 4억이었을 때 생각하면 비싼 거지만 서울이나 예. 전체 하여간 뭐 경기도 전체하고도 비교해 보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좀 가격이 좀 예. 예. 그다음에 전세가도 이게 작년 6월부터 아마 입주를 했을 텐데 그때 예. 한 4억 했는데 한 3억 5천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예. 지금은 한 3억 한 7, 8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예. 그렇죠. 이 새 아파트에 어쨌든 아직은 교통 여건이 완비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새 아파트 신도시에 지금 뭐 제가 최근에 가봤더니 뭐 입주한다고 난리더라고요. 예. 공사하고 있고 하지만 3억 6천에 새 아파트 구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예. 전세 기준으로. 전세 기준으로. 예. 그리고 그게 아마 올해 입주가 본격화되면 더 전세 가격이 출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사전 청약하는데 지금 국평 84제곱미터로 4억 6천. 예. 지금 뭐 시세가 지금 한 8억. 이게 만일 집값이 좀 떨어지더라도 뭐 7억 이하, 7억 6억 5천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4억 5천이면 나중에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예. 그런 쇼크가 오더라도 예. 가격은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사전 청약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향후 한 4만 가구 정도가 사전 청약을 통해서는 검단에서 이제 물량이 쏟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좀 여유 자금이 부족하신 그 무주택자 뭐 아니면 혹은 그걸 집을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 신도시는 청약은 꼭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라지구. 청라지구는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청라지구도 이게 호재가 있어요. 예. 그 7호선 청라 연장선이 들어오면 서울 가는 지금은 인천공항 철도를 통해 서울과 연결되는데 7호선 청라 이게 물론 2027년 개통 예정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예. 청라지구도 쇼크를 받아서 가격이 좀 떨어진다면 저점 매수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보면 청라가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청라도
뭐 이게 2012년 요때 입주한 아파트들인데 예. 한 4억 5천대 아마였던 것 같아요. 지금 예. 아마 한 9억 정도 가까이 8억 7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도 3억 8천 뭐 4억 미만이고 청라 센트럴 에일리언들도 전용 84가 거의 한 9억 정도까지 가고 예. 전세는 4억 8천입니다. 그러니까 5억 이하의 전세 예. 뭐 깨끗하고 뭐 찾으시면 아마 청라를 또 지금은 또 공항철도를 통해서 서울로 출퇴근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뭐 청라 신도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 예. 굉장히 계획 도시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청라가 뭐 뭐 녹지도 국제 많고. 도시이기 때문에.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눈여겨 봐야 될 때가 영종입니다. 예. 계획 인구 13명, 세대수가 5만 3천. 근데 여기가 물론 이제 영종 신도시라는 게 약간 뭐 인천공항 주변에 있기 예. 때문에 소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영종대교, 예. 인천대교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통 통행료도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3 연육교가 2025년 개통 예정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영종이 좋은 게 아직도 매매가가 좀 싼 편이에요. 수도권에서는 33평형 전용 예. 84가 뭐 6억대, 예. 전세는 3억 미만. 예. 저것도 올라서 그런 거죠. 예, 예. 그다음에 하늘도시 우미린도 보면 뭐 25평형인데 예. 지금 이게 뭐 거의 2억대 수준으로 있다가 예. 올라서 지금 한 4억 정도 됐어요. 예. 전세는 지금 1억 8천, 2억 미만이에요. 예. 그리고 영종 신도시도 지금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입주가 올해 많아요. 1월 달에 운서 SK뷰 스카이시티 예. 1153세대. 예. 그다음에 2월 달에 운서역 반도 유보라 450세대. 7월, 8월 쭉 있어요. 쭉 있네요.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과 경기도 이런데 어떤 주거난이 심화되면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청약 측면에서 봐야 될 때 인천 계양지구하고 부천 대장지구입니다. 예. 여기도 이제 사전 청약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국평 84제곱미터 공공 분양가가 4억 9천 정도, 5억 미만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여기도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신도시고 물론 여기가 이제 마곡하고는 가까워요. 근데 옆에 김포항이 옆에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단점들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공공분양 주택 했을 때 52대 6대 52.6대 1 예. 굉장히 많았네요. 그리고 예. 84제곱미터는 뭐 381대 1. 왜 그러냐면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그렇죠. 대장지구도 이제 곧 나올 것. 뭐 사실은 계양지구, 대장지구는 붙어 있어요. 예. 그 두 개 합쳐지면 뭐 합치면 한 4만 가구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아마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남동구 9월지구 예. 이것도 2024년 입주자 모집인데 사전 청약이 올 하반기나 이럴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18,000 가구. 예. 시티 OCL 예. 여기는 뭐 이미 분양을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예. 여기도 뭐 아파트 분양은 거의 끝나가고 그다음에 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이 좀 남아 있죠. 이건 13,000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천이 입주 폭탄이 터지면서 작년에 30% 그러니까 전국 1위로 오른 데다가 입주 폭탄이 터지면서 일종의 폭락자들은 인천 아파트 개박살 난다. 예. 송도 아파트 거품 터진다. 예. 2년간은 절대 사지 마라. 인천 폭락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입주 폭탄을 말씀하시는데 내후년까지는 입주 폭탄이 맞아요. 예. 근데 2024년부터는 또 입주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예. 그럼 서울 인천 보면 인천도 지금 뭐 2019년까지 인허가 물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예. 입주 폭탄이 터지는데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시적 조정은 있겠지만 예.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인천의 또 다른 특성이 뭐냐면 아까 막 검단, 청라, 송도 신도시들 중심으로 이제 입주할 수 있는 데가 많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들도 대단지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인천의 주거 환경에 대한 근본적 평가가 바뀐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 인천에서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전세 매매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요. 예. 보지만 그게 장기 침체로 가느냐 그거는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인천이 어찌됐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물량도 이제 앞으로 그 뭐 부천 대장이라든지 인천 계양이라든지 뭐 검단에서도 예, 뭐 뭐 검단도 그렇고 뭐 계속 사실은 물량은 아마 이제 꾸준하게 네.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죠 2021년에 이제
워낙에 좀 급격하게 네, 많이 네. 오른 것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좀 조금은 좀 그런 좀 과열이 좀 우리, 진정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뭐 사실은 올해 전반적으로 뭐 인천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뭐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던 지역들 중심으로 조금 과열 분위기는 좀 진정이 되면서 올해는 이제 좀 일부 뭐 하향되는 곳들도 네. 일부 있을 것이다. 하향 조정. 네. 예, 조정이죠. 조정. 예. 무엇보다도 입주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입주가 많기 때문에 입주가 그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막 이 어떤 완충 작용 그러면서 급격히 떨어지는 걸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예. 있는 거 아닌가? 입주 폭탄이 터지면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확 떨어지고 예. 또 가격도 출렁거리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네. 뭐 아직까지는 근데 뭐 여기가 대부분이 다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네. 예,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대출 규제 부분에서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대출 규제 부분일 예. 텐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버퍼가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입주 물량이 좀 많긴 하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향 압력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좀 지지해줄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고 보시면 예. 뭐 급격하게 이렇게 하방으로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에 어쨌든 뭐 주택난 내지는 이런 걸 완화시켜주는 인천이 굉장히 그렇죠. 이제 그런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예, 물량에서 좀 받쳐주기 때문에 네. 뭐 결국은 서울 경기에서 뭐 내 집 내년에도 좀 올해죠. 올해 네. 또 좀 이제 하기 어렵다라고 본다면 뭐 상당 부분은 좀 인천에 여유가 있다고 예. 하면 뭐 그런 물량 그러니까 쪽으로 뭐 아까 신축이 말씀드렸지만 많으니까요. 영종이나 검단 아직 뭐 그러니까 검단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렇게 입주 뭐 공사 중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예. 뭐 검단 영종도 같은 경우는 또 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이런데 예.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뭐 하시는 게 이제 서울에서의 출퇴근을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조금 거기 너무 멀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근데 출퇴근 문제는 솔직히 뭐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뭐 GTX나 이런 광역교통수단이 네. 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가격이 싸니까 네. 뭐 그 싼 만큼은 어떻게 보면 좀 감수를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될 네. 수밖에 없지 네. 않겠는가. 그런 건 좀 감안하셔야죠. 그렇죠. 예. 네.